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입니다. CLS는 메르세데스의 4도 쿠페고 승용 라인업에서는 E클래스와 S클래스 사이에 위치하죠. 2003년에 데뷔한 CLS는 4도 쿠페의 시장을 연 모델이죠. 사실 4도 쿠페라는 말은 생소하고 모순적이지만 벤츠가 4도 쿠페라고 우기니까 이게 시장의 트렌드가 됐어요. CLS 이후에 4도 쿠페 모델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쿠페스러움이 디자인의 트렌드 중 하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SUV도 요즘에는 쿠페스러운 디자인을 많이 채용을 하죠. 따라서 CLS가 벤츠의 판매 볼륨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업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CLS는 2004년 데뷔 이후에 글로벌 누적 판매가 40만 대가 조금 안 돼요. 이거는 E클래스의 한 10% 정도죠. 그만큼 E클래스가 주력 모델이죠. 현행 모델은 3세대고요. E클래스 상위의 4도 쿠페라는 포지션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뭔가 패키징이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엔진 같은 경우에 기본 엔트리 엔진의 출력이 올랐고 반면에 8기통 엔진은 없어요. 그러니까 E클래스 상위 모델이긴 한데 E클래스에 있는 8기통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리고 2세대에 있었던 외관 슈팅 브레이크는 이제 나오지가 않죠. 사실 슈팅 브레이크가 저도 좋아했고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모델이긴 했죠. 왜냐하면 2세대 CLS의 디자인이 워낙 좋았는데 CLS의 슈팅 브레이크 디자인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판매 볼륨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3세대에서는 슈팅 브레이크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2열 시트도 조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2열이 딱 2인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3명이 앉을 수 있는 벤치 시트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비하면 좀 더 실용적이 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CLS라는 성격을 약간 좀 흐리게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내에는 우선적으로 400D가 먼저 출시가 됩니다. 400D는 2925cc 트윈터보 사양의 디젤 엔진이 먼저 출시가 되고요. 최고 출력은 340마력입니다. 이 엔진은 S400D와 동일하죠. S400D 시승기 때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벤츠도 거의 30년 만에 V6 엔진을 직렬 6기통으로 바꿨어요. 이 직렬 6기통 엔진은 비용 면에서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기존의 V6에 비하면 출력 면에서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차후에는 AMG 53 모델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사진으로 보셨던 것처럼 CLS의 스타일링은 구형에 비하면 좀 더 무난하게 바뀌었어요. 2세대의 경우에 제가 참 좋아했던 디자인인데 차체 전반에 걸쳐서 근육질이 가득했고 특히 전면의 모습에서 굉장히 존재감이 있었죠. 근데 이 신형의 경우에는 그런 차별화가 좀 희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릴 디자인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릴 디자인이 좀 더 보기가 좋고 좀 더 스포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그릴이 멀리서 보면은 멋있기도 하지만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E클래스보다 낮고 넓은 측면 모습은 동일합니다. E클래스 대비하면 전장은 조금 길고요. 전폭은 넓고 전고는 낮습니다. 따라서 쿠페 같은 스타일링이 나오는 거죠. 그 측면 유리의 면적만 봐도 E클래스보다 좀 작죠. 그리고 휠베이스는 E클래스와 동일합니다. 뒷모습 역시 전형적인 벤츠 쿠페의 디자인이긴 한데 이것도 역시 구형에 비하면 좀 더 평범하고 약간은 좀 더 밋밋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 참고로 이번 시승회에는 AMG 라인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기본형 모델 대비해서 앞쪽과 뒤쪽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죠. 확실히 AMG 라인이 그 기본형보다 좀 더 스포티하고 멋있긴 합니다. 이번 시승에 보니까 타이어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구디어의 이글 F1, 또 다른 하나는 피렐리 피제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구디어 이글 F1이고요. 앞 타이어의 사이즈는 245에 35R 20, 뒤는 275에 30R 20입니다. 예, 실라의 디자인은 E클래스와 90% 동일합니다. 물론 디자인은 조금 다르지만요. 내장재의 경우도 E클래스와 거의 같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특정 부분의 소재라든가 조명은 좀 다르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송풍구인데 송풍구에 조명이 들어갔어요. 보통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 송풍구에까지 조명이 들어간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벤츠의 경우에는 두 개 모델에 이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9 E클래스 쿠페에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CLS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요거는 좀 특징적인 장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송풍구의 디자인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벤츠가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CLS 역시도 송풍구가 좀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 송풍구가 가운데 두 개 있잖아요. 근데 CLS는 네 개가 마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송풍구가 단순히 그 송풍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실내에서. 실내의 포인트가 조명이 아닌가 싶은데 이 클래스에 비하면은 조명이 많이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이 클래스 세단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송풍구에 이제 라이트가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고 보시면은 빨간색과 파란색 지금 이제 계속 색깔이 바뀌면서 보라색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색깔이 변경되는 모드 또한 추가돼서 이제 한 가지 색상이 아닌 여러 가지 색상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또한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총 64가지 색상인데 이제 조합이 계속 가능해서 많은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된 범위도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보시면 이제 송풍구랑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하단부 그리고 이제 시트 하단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도어 쪽에 컵홀더 부분 많은 부분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점점 더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 화면이죠? 네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 그 색깔이 바뀌는 거는 무슨 실내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거 이제 에어컨을 조절할 때 이제 송풍구에 이제 이 색상이 바뀔 수가 있는데 왼쪽을 내리면 파란색으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고 다시 올리면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를 해놓으시면 이제 한 번에 움직이고 지금 에어컨에 싱크가 안 돼 있어서 이제 한쪽만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총 10개군요. 네네. 큰 테마가. 선 옐로우를 하시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포인트가 된 모드가 변경된 걸 보실 수 있고 다음 블루로 변경하시면 파란색이 좀 더 포커스된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파이어 레드를 변경하면은 좀 더 이제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모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거를 섞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보시면 밝기 또한 지금 100%로 되어 있어서 밝기 조절 또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옆으로 옮기시면 이제 앞좌석과 뒷좌석도 따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가 가장 밝은 거였고 지금이 가장 낮게 하면은 이게 되게 여러 번 돌려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예 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예 끈 거고 네. 이게 17%는 되게 은은하군요. 네. 이게 절반 정도 하면은 이게 지금 절반에 해당되는 거죠? 네, 52%니까 신경 많이 썼네요. 네 조명이 이번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예, 실내의 핵심은 조명이군요. 네. 모니터와 계기판은 뭐 E클래스와 동일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디자인도 동일하죠. E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이 단점은 이 컵홀더의 플라스틱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조명 색깔도 예쁘고. 그런데 이 컵홀더에 적용되는 플라스틱이 유독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운전하면서 만족감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스티어링인데, 이 스티어링은 크기에 맞게 좀 사이즈를 키웠고요. 여기에 적용된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부드러우면서도 손에 잘 감기는 그런 가죽을 썼어요. 그러니까 손에 잡아서 힘을 주면은 약간 좀 이렇게 쿠션이 느껴지는 가죽입니다. 손에 잡히는 감각도 괜찮고요. 운전대는 보통 림이 동그랗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타원형이에요. 이 스포크에 적용된 디자인과 버튼은 이 클래스, S 클래스와 거의 같은데 이 버튼 같은 거를 조작을 해보면은 느낌이 참 좋네요. 이와 함께 이쪽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이 클래스와 좀 차별화가 되죠. 2열의 무릎 공간은 제가 앉았을 경우에 주먹이 2개 정도 들어가는데 구형에 비하면 약간씩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씩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은 좀 그래도 부족해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주먹이 하나가 안 들어가요. 보통 성인 남자가 앉으면은 2열의 그 헤드룸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형과 좀 차이가 있는 게 2열은 그냥 독립식 2개의 시트만 있었잖아요. 근데 신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벤치 시트 3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마련이 됐고요. 물론 가운데 시트가 대부분의 2열 시트가 그렇듯이 가운데 부분은 시트가 딱딱하고 그 공간도 좁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그 등받이 각도가 이 클래스보다 살짝 이렇게 고추서 있어요. 그래서 세단보다는 확실히 그 거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앉았을 경우에 차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가 좀 서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형보다 공간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2열의 공간은 그 세단만큼 편하진 않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520리터고요. 그 수치만큼이나 눈으로 보는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좌우의 폭은 넉넉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2열 시트 등 쪽에 있는 바닥이 좀 솟아올라 있어요. 이건 뭐 구조상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형처럼 2열 시트는 등받이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인데 이게 S400D에서 경험했을 때랑은 그 소리라든가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공회전 때에는 S400D보다 소리가 좀 더 많이 들어와요. 물론 이게 방음을 못한 게 아니라 이 CLS와 S클래스의 성격에 맞게 좀 차별화 또는 차등화를 했다고 봐야죠. S400D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에서 이게 진짜 디젤 엔진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조용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타본 디젤 엔진 중에서 가장 조용한 게 바로 S400D였어요. 거기다가 진동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같은 엔진의 S400D를 우선적으로 떠올렸는데 확실히 이제 CLS는 S클래스보다는 좀 더 스포티한 성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음보다는 그 좀 더 엔진 소리를 살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어느 정도는 안으로 들어와요. 물론 평균적인 디젤 엔진보다는 소리가 조용하지만 그 S400D보다는 확실히 좀 더
그 엔진 소리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억제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대라든가 그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주행 중에도 없고, 보통 낮은 회전수로 고단 기어로 달리면은 그 가속 페달 초기에 그 가속을 할 때 그때 시트나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고단으로 저회전에서 천천히 가속을 할 때도 진동이 억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S400D 시승할 때는 엔진 소리가 진짜 안 들려갖고 이 엔진이 무슨 소리를 내나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이 CS400D를 이제 지금 시승해 보니까 대략 알겠네요. 그 정도로 그 두 차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 소리가 되게 잔잔하게 들어와요. 보통 디젤 엔진 하면은 그 특유의 약간 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잖아요, 회전수 올릴 때. 근데 이 차는 엔진 소리가 되게 부드러워요. 바닥으로 좀 깔리면서도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베이스음이 좀 더 부각되긴 하죠. 근데 그 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은 정도는 아니고, 볼륨 자체도 엔진 회전수와 비례해서 이렇게 커지진 않습니다. 보통은 엔진이 커지면 그거와 비례해서 그 소리도 커지잖아요, 비례해서. 근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시승이 좀 제한적이라서 동력 성능이 어떻다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구형 CLS 350을 탔던 경험에 미루어 봐서 그 차보다 이게 엔진 출력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차는 뭐 훨씬 더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다른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용해서 그런지 그 앞쪽에 그 보닛 쪽에서 들리는 그런 바람 소리는 어느 정도는 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그 바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다른 부분이 조용해서 그런지 이 차는 고속 주행할 때 바람 소리가 가장 그 두드러지게 들려요. 그리고 20인치의 저편평비 타이어를 끼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그 타이어 구르는 소리도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걸쳐서 엔진과 하체 모두 방음이 잘 된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해도 하체가 탄탄한 편이에요. 여기서 탄탄하다는 S클래스는 물론 그 E클래스와 비교해서도 그렇거든요. S400D와 비교하면은 뭐 아주 완전히 다른 차고요, 하체는. 왜냐하면 S400D는 하체가 너무 출렁거려갖고 진짜 딱 사장님 차 같은 그런 스타일의 하체 세팅이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는 좀 완전 다른 성격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300이라든가 이 220D와 비교를 해도 하체가 좀 더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의 움직임이 적고 그 좌우로 움직이는 보디의 롤도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좀 잘 한 것 같아요. 그 실내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가 별로 안 됐잖아요, E클래스와. 근데 이 주행 성능에서는 E클래스와 좀 차별화를 확실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제가 벤츠 또는 CLS에 기대하고 있는 그런 주행 느낌이거든요. 제가 구형 CLS 350 CDI를 예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장거리 운전을 하고서 그 승차감과 편안함에 되게 감탄했던 적이 있는데, 이 바로 지금 CLS가 그래요. 이게 신형이니까 더 좋을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그 요즘에 E클래스는 구형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탄탄한 감각은 아니어서 약간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 CLS는 그런 감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반갑네요.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고속으로 달릴 때 그 상하의 움직임이 조금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그 상하의 움직임 또는 좌우의 움직임이 확 줄어들죠. 그 확 줄어드는 게 엄청 단단해서 못할 정도다는 아니고, 저는 스포츠 플러스라고 해도 승차감이 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요 벤츠가 구현하는 CLS의 승차감이 이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인데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다른 브랜드 또는 다른 벤츠의 승용 라인업과도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승차감 또는 주행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에어컨을 완전히 끈 상태인데 공회전에서 디젤 소리는 좀 들어오긴 해요. 근데 보통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이 디젤 엔진의 이 진동이 진짜 억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 그 억제 능력은 S400D와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컴포트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 가속 페달 초기 반응 있잖아요. 거기서 차이가 좀 두드러지게 좀 많이 납니다. 이
이 차는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해도 고속 안정성이 괜찮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소위 착 달라붙는 맛이 있죠. 사실 컴포트 모드도 충분히 좋아요. 그 상하의 움직임이 있어서 운전자가 좀 고속에서는 출렁댄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차의 거동은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의 그 고속 안정성이 더 좋긴 하죠. 그런데 이번에 잠깐 시승하면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는 직진 안정성보다는 그 차선 변경할 때 그때의 느낌이 좀 더 좋네요. 차선 변경할 때 뭔가 되게 딱 절도 있게 딱 움직이는 그런 느낌? 뭐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차는 코너링 성능도 꽤 괜찮지 않을까, 운동 성능도 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CLS는 타기 전에 별로 인상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2세대 CLS를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CLS는 이 차의 포지션상 이 클래스보다 좀 더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좀 더 카리스마 있고 포스가 있는 그런 스타일링으로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내도 뭐 거의 똑같고, 물론 실내야 기존에도 똑같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 타보니까 이 클래스와는 그 주행의 느낌이 많이 다르고, 사실 이게 승차감이 더 좋고 더 고급스럽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 차가 E 클래스, S 클래스보다 승차감이 더 좋아요. 물론 그 차의 성격에 따라서 세팅이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주행 느낌은 E 클래스보다 좀 더 고급지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CLS는 하체의 충격을 딱 받아서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세련됐고요. 참고로 국내에서 팔리는 CLS 400D는 그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이죠. 이게 회전수를 높이고 고속으로 달리면은 운전대로 좀 진동이 가늘게 오긴 하는군요. 참고로 차선 유지 장치는 뭐 딱히 설명을 드릴 만큼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벤츠의 그 차선 유지 장치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고요. 차선 가운데로 가는 능력이 괜찮고, 그리고 대략 한 15초 정도 있다가 그 운전대를 잡으라는 경고 그림이 뜨죠. 거기다가 이 차는 시트의 쿠션이 정말 탄탄해요. 요즘 차로는 보기 드물게 시트의 쿠션이 탄탄해서 저 이 차에 지금 딱 앉는 순간 뭔가 약간 좀 구들장에 앉는 느낌. 사실 구형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차 역시도 약간 그 딱딱한 바닥에 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구형처럼 놀랍게도 이 시트가 또 편해요. 방금 제가 표현한 대로 딱딱한 바닥에 앉을 정도면 엉덩이가 아파야 되는데, 몸이 좀 불편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엉덩이를 감싸주는 느낌이나 이 허벅지 바깥쪽 또는 옆구리 좌우를 감싸주고 지지해주는 기능성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이 쿠션이 딱딱한 시트 역시도 CLS의 정체성 또는 그 제품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CLS는 운전하기 전과 후에 그 호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사실 타기 전에는 그냥 이 클래스 사도 되겠다 이제는 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좀 돈 더 주고도 역시 CLS를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 400D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